2020년 9월 7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계속해서 누군가를 저격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 글들이 가리키는 사람은 한 여학생. 그녀가 성적으로 문란할 뿐만 아니라 일진이라는 등의 비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여학생도 대화방에 참여한 10대들 중 한 명이었다는 건데요. 자신을 욕하는 글을 참을 수 없었던 여학생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여학생에게 이른바 온라인 따돌림을 가했던 10대들, 법정에선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한 여학생이 말이죠. 단체 대화방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일단 사건 내용부터 짚어보죠. 네, 지난 2020년 9월에 또래 7명이 모인 그 SNS 단체 대화방에서 한 여학생에 대한 대화가 오가면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 방 주동자 역할을 했던 10대가 있는데요. 피해 여학생 남자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괴롭혔다, 이런 사실을 추궁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막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주동자는 사흘 뒤에도 SNS 단체 대화방을 또 만든 뒤에 이 피해 여학생이랑 친구들을 초대해서 더럽다, 패줄게, 맞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모욕을 했고요. 주동자는 과거에도 이 피해 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욕설을 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너에 대한 소문을 내겠다 이런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겁을 주면서 돈 구해오라고 한 뒤에 현금을 뜯어내거나 뺨을 때리는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여학생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19년에 성폭행 피해를 입어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결국 선고 공판을 열흘 앞두고 2020년 9월이었는데요. 이날은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을 당한 지 몇 시간 뒤였습니다. 결국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그 극단 선택을 한 피해 학생 1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6살짜리 학생을 저지경으로 만든 그 10대들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범격인 10대가 재판에 넘겨졌어요. 근데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년이긴 하지만, 나이가 소년 연령이긴 하지만 이 피해자 명예훼손한 것도 돈을 뜯거나 폭행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부모에게 이 일이 있고 나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법질서를 우습게 하는 태도가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이제 중형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었습니다. 집행유예요? 네, 그리고 공범인 다른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년부로 송치를 해서 형사재판 받지도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때 그 10대가 또입니다. 뭘 또 했길래요? 자, 알고 봤더니 저희가 전해드린 사건이었습니다. 2년 전쯤인가에 말이죠. 2021년 인천에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때 주범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친구예요. 이 10대 그 주범이 이 사람이 지금 그때 그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때 그 사건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2021년 6월 16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10대 여러 명이 장애 등급을 갖고 있는 이 10대 여학생을 데리고 와서 폭행을 했고, 얼굴을 크게 다치고 했고, 오물 같은 것도 뿌리고 알몸으로 해서 폭행을 가했던 사건인데,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해당 모텔을 찾아갔고, 알몸 상태에 오물을 뒤집쓴 이 딸을 발견한 뒤에 경찰에 신고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전치 4주의 중상해를 입은 사건이고요.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피해 여학생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때렸다라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그 학생의 어머니가 국민청원 게시판에다 글을 올려가지고요. 우리 애가 지금 엄청난 트라우마에 지금 나가 보이고 있는 저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저짓을 했던, 그리고 앞서 그 사이버 불링을 했던 참 제가 이거 뭐라고 욕도 못 하겠고, 자, 그 자가 그 사진 보여주세요. 예, 그 모자를 쓰고 잽니다. 제 보세요. 얘가 그때 무슨 짓을 했냐면 저기 티셔츠가 곰돌이가 그려져 있어요. 그 짓을 한 애가 저런 티셔츠를 입고 와가지고 세상에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와가지고 휴대폰 보고 있어요. 그때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
아, 이게 뭐 하는 애야? 그랬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들이 당시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서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취재진들이 뭐 장애 있는 친구를 왜 그렇게 가혹하게 괴롭혔냐, 죄책감 안 느끼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손에 든 휴대전화만 쳐다보면서 법정 안으로 들어가서 더 공분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자, 교수님. 아, 이 정도면 얘는 진짜 어떻게 봐야 돼? 그 개전의 정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간에 있어서의 그 범죄라든가 일탈 행동을 결정을 하는 그 부정적 요소 중에 하나가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 별로 의식을 하지 않거나 그 처벌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리화할 때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요. 아까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서 출두하는 그 당시에 기자들이 여러 가지를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무시했죠. 그건 뭐냐면 본인이 이미 앞에서 나왔듯이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아, 이 법이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니네. 나 이제 뭐 집행유예고 뭐 또 어떻게 보면 처벌도 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소위 어떻게 표현을 하면 굳은 살이 백인 건데 국가가 부모들에게 훈육하는 것을 갖다가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법적으로라도 국가적 측면에서의 어떤 정의 실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저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끔 뭔가 어떤 조치를 갖다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 뭐 집에서도 그냥 놔 먹이고 학교 또 기타 사회에서도 저런 식으로 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 범죄라든가 비행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을 저질렀던 쟤네들이 온라인 따돌림 사건을 해가지고 또 이 극단적인 선택을 이렇게 하게끔 몰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온라인 따돌림 사건 박 변호사님, 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당연히 이게 말이 되냐 해서 항소를 했겠죠. 자, 2심이 어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2심 결과 역시 항소심 결과 역시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이제 제명 자체가 이제 명예훼손죄다 보니까 막 그 한계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재판부도 그런 얘기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엄벌을 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앞길이 창창한 피고인 생각하면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고민했다라고 하면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를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유불리 정상들을 봤는데 이거를 형량이 적정하다고 아마 판단했고 아마 가장 큰 거 중에 하나는 뭐 이런 창창 한 피고인 앞날도 얘기를 했지만 범죄 자체가 이제 명예훼손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양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 관련 기사에 저 앞길이 창창, 저 오늘 난리 났습니다. 이거 완전 그 기사에 달린 댓글 보면은 자, 앞길이 창창했음에도 세상을 떠난 그 피해자는요. 어쩌라는 겁니까? 전 이게 두 번이나 비슷한 일을 했고 한 번은 이제 피해자가 결국에 극단적 선택까지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무엇보다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드는데 재판부에서 이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걸 명백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길이 창창하다라는 이거는 정말 이 어떤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쓸 때도 이 판결문은 본인이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공개하라고 나오는 게 판결문인 겁니다. 그걸 보고 국민들도 법이 이런 것인지를 배우라고 쓰는 게 판결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판결하고 이런 식으로 판결문을 쓰시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사실. 교수님 좀 짧게 좀 이거는 저는 얘네들은 뭐 당연히 이제 뭐 그렇지만은 전 재판부를 향해서 교수님이 좀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진짜. 국민들의 어떤 그 법정서를 무시해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창창한 이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서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이 판결을 내린 그 판사께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자꾸 이렇게 되니까 사법부를 국민들이 불신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